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인터넷 주제에 대한 강의가 되고 인터넷 주제의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4에서는 웹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컴퓨팅적 사고는 기술을 공부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생각의 구조, 생각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웹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파트 1, 2, 3에서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IP 주소, 그 다음에 통신의 문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조되었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토콜, 서비스들 간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이제 규약을 지키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인터넷에서의 진짜 도전 과제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인터넷 진짜 도전 과제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나아갈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제 도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인터넷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인터넷은 이제 컴퓨터 서비스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의 사회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통신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있지만 실제는 거기에 있는 이제 서비스들의 이제 세상인 거죠. 이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도전 과제를 알아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신 방법 얘기했죠.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컴퓨터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있죠. 지금 전 세계 컴퓨터는 뭐 수십억 대에 이제 도달할 텐데 과연 뭐 그 중에 어떤 특정 컴퓨터에게 어떻게 통신하겠는가. 둘째는 통신하다 보면 이제 통신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통신할 때 무슨 지켜야 될 표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즉 전혀 모르는 컴퓨터, 지구상 반대편 전혀 모르는 컴퓨터에게 그냥 적당한 메시지 보내면 그쪽에서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수십억 개 컴퓨터들이 그냥 존재하죠. 새로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래된 건 폐기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디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통신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언어 표준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결되는지 설명을 했고, 자, 웹이 등장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웹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즉 지구상에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거기에 수많은 서비스 널려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실제 연결하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 가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내지 컴퓨터 과학 분야의 초기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기술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한 5, 60년 걸쳐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이제 계속 발전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웹이라는 것의 탄생 전후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어떤 사회적 구조 내지는 문제에 대한 관점, 해결 방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컴퓨팅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건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생각의 방식,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론의 차이, 그다음에 기본 전제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의 세상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정보,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죠. 그때는 하나의 이제 그 웹 이전에는 이 자체가 정보나 컴퓨터 서비스 간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생각했죠. 이게 돈인 거죠. 예전 금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금덩이는 아무한테 나눠주진 않죠. 그래서 이 정보하고 컴퓨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허락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등록된 사용자들만이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웹 이전의 시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하고 컴퓨터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고 누리는 이제 특권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소수의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행정학 분야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즉 정보 기술 관점 내지는 정보 관점에서의 이제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격차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정보나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에 관해서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려서 많은 걸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있는지도조차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웹 이전의 이제 시기였던 거죠. 그거를 이제 구체 살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서버 내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이제 강력하게 딱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저가 이제 이 유저는 이제 등록이 됐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즉 요 컴퓨터에서 요 예약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요 서버를 만든 사람들이 배포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요걸 사용해야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 그 이제 이런 것이 아닌 접근 권한이 없는 컴퓨터들이 한번 써보고 싶으면 실제는 이 컴퓨터들에게는 요 컴퓨터 시스템 완전히 하나의 이제 그 블랙박스 같은 거죠.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컴퓨터 서비스들의 사회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와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서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웹 이전의 시대에는 자 이것이 이제 웹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위아래가 이제 바뀌어 버린 세상이 오는 거죠. 웹이 이제 나오고 나서 자, 웹 이후의 정보가 서비스의 세상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보와 컴퓨터 서비스를 어떻게 보냐면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홍보적 가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보하고 컴퓨터 서비스 자체는 경제적 자원이 아닌 거죠. 이건 도구인 거죠. 이 도구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구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도구라고 하면 많이 사용해야죠. 도구를 이게 돈이 생기는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도구다 그러면 이제 공장으로 치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장비가 하나 있으면 얘를 8시간 사용하거나 아니면 12시간 사용하거나 24시간 사용하거나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경제적 가치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웹 이후에는 컴퓨터와 내지는 정보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최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와 서비스들을 이제 표준화하고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이 강의 어떤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니까 핵심은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아까는 모든 정보와 서비스에 다 돈을 받았죠. 이거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냐로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따라서 정보와 컴퓨터 서비스의 가치는 아까는 뭐죠? 사용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뭐 한번 로그인 할 때마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웹 이후에는 정보와 컴퓨터 서비스의 가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에 나오는 뷰 카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 그 정보, 그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느냐를 이제 뷰 카운트, 얼마나 방문자 수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좌우하는 거죠. 아마 이제 뷰 카운트 관점에서 뷰 카운트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강남스타일이죠. 대한민국의 이제 그 가수인 싸이가 뭐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게 사실은 싸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유튜브의 동영상 하나인 거죠.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 동영상에 이제 그 뷰 카운트가 얼마나 많은 이제 횟수를 사람들이 봤냐 했을 때 무려 25억 7천만이죠. 그러니까 26억 번 정도 누군가 이걸 방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 정도는 많은 방문이 있었던 것은.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싸이 내지는 그 이 싸이의 이제 그 회사인 YG에서 한 푼도 안 받았죠. 근데 문제는 싸이와 YG는 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그 정보와 서비스의 가치적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옛날식으로 되면 한 뷰당 뭐 1원을 받든지 뭐 한 뷰당 뭐 1,000원을 받는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세상의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웹에서의 정보의 활용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중에 일부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홍보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제 많이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웹 이전에 많은 기관들, 회사들이 뭐 TV나 신문, 잡지 이런 데다가 엄청난 돈을 두고 돈을 이제 지불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웹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홈페이지만 운영해도 이제 많은 사람이 방문하면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회사나 이런 데들 홈페이지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들 내지는 온라인 것들이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여지는 그 온라인 정보 뒤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 제품들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정보들은 다 공짜인 거죠. 누가 온라인 쇼핑몰 로그인했다고 해서 돈 받거나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NS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공동체들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가 돼요. 예전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회원비 안 받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가입해서 1년 동안 있는데 뭐 이제 1년 그 회비를 뭐 10만 원씩 내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많은 회원을 갖고 있나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라는 것을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개념적 관점에서 웹을 봤는데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한번 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웹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관점입니다. 내에서 보면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정보하고 서비스들을 공개하게 한 공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웹 이전에는 모든 시스템들은 정보를 안에다 감추고 그 정보 사용자들을 이제 이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된 사람들만 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웹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철저하게 기술적 표준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와서 전혀 생소한 기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 매우 단순한 표준화된 기술. 그래서 외부 시스템들이 와서 접근할 때 전혀 이상한 기술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HTML.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T 전공 분야 하게 되면 다 배우는 거죠. HTTP, 그다음 웹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웹 서비스는 서비스 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웹이라는 서버 내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철저하게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웹에다가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표준화, 철저한 공개를 통해서 웹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웹 서버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서비스거든요. 이게 서버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 하드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하나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그랬을 때, 자, 이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웹 서버 서비스가 추가된 거죠. 거기 안에는 이런 이제 문서들도 있고 HTML 문서, 그다음에 무슨 서비스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오디오 파일, 동영상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기존의 서버에는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떠한 컴퓨터, 이 서버와 회사, 이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컴퓨터도 이 마일리지 서비스, 예약 서비스는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이쪽에 나와 있는 웹 서버는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웹 서버에도 이 중간 정도 가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웹 서버들은 이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아이디 패스워드 요구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아이디 패스워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봤기 때문에 자원으로 그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권한 있는 사람만 줬는데 지금 웹 서버들, 인터넷 서비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그런 건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그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컴퓨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웹 서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개방된 공간인 거죠. 철저하게.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들이 있다. 그 안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있겠죠. 근데 웹 서버는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웹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컴퓨터든지 들어가서 이제 이 웹 서버에 올려져 있는 서비스나 문서나 뭐 파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공간을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에 바뀐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웹 서버 안에 있는 공간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철저하게 공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보를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컴퓨터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인터넷이 어떻게 됐냐면
자, 지금까지 설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봤었죠. 서버가 있고 그 안에 서비스들이 있고 무슨 뭐 IP 주소, 뭐 포트 넘버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웹이 등장하면서 이 웹 서버들이 각 회사들 기관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 서비스들은 다 이제 뒤로 숨겨져 버리고 이 웹 중심의 세상이 인터넷이 돼 버린 거죠. 앞에 웹만 보이는 거죠. 뒤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대부분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노트북을 키더라도 다들 보면 웹 브라우저를 이제 켜놓는 거죠. 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웹 서버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냐 보게 되면 이런 웹 서버, 웹사이트의 증가 개수를 보면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3년에는 130개의 웹 서버, 웹사이트가 존재했죠. 3년 뒤에는 10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6억 3천만 개 정도가 생겨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지금도 뭐 수많은 게 증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웹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나 서비스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겁니다. 즉 과거에는 정보하고 웹 서비스가 자원이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보하고 웹 서비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이용의 결과로서 다른 일들이 벌어서 다른 일들에서 경제적 어떤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연히 공짜이고 당연히 공개된 방식이죠.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지금 인터넷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